대형 건설사가 울산에 지을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손해까지 봐가며 포기했습니다. 고금리의 미분양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망도 낙관적이진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6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울산 동구 일산동.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440억 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시공을 하지 않겠다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와 공사비가 급등했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을 일찌감치 포기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가파르게 금리도 오르고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대외 환경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요.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울산의 미분양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울산의 미분양은 작년 말 기준 3,570가구. 전년도인 397가구와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도 3789필지로 전년 대비 3분의 1 넘게 급감했는데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공급이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공급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면 진폭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행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죠.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축 아파트도 늘면서 일부 건설사는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지방 미분양 우려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해야지. 강남구 사람만 될 수 있어. 마누라 데리고 강남 가자, 강남구씨. 강남구씨.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강남 불패. 이 말이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지방에서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서울 등 수도권까지 밀려들면서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연구소장이지만 누구보다 아주 뜨거웠던 그 현장 경험을 갖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분양 상담사로 분양 현장에서 이제 영업직으로 굉장히 다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좀 세일즈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 네네. 그럼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만약에 그냥 분양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어떤 일에 좀 주력을 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상승장이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예. 상승장에서는 이제 건설사들이 그 대형 홍보만 하면은 청약에서 다 완판이 되니까 저희 같은 상담사들은 사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미분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 저희 같은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불법 현수막 걸고 이제 블로그에 도배하고 이런 영업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는 지금 거죠. 답변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미분양 같은 경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그림을 보자면 2021년 8월에 14,864건이었던 게 딱 1년 만에 32,722건으로 약 120% 정도 미분양 수치가 늘어났고요. 2배 이상 늘었다. 그렇죠. 네. 이거 일부 지방 얘기 아니에요? 물론 지방에서 먼저 미분양들이 시작됐고 확산된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수도권도 그런 분위기로 이제 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9월에 약 789건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올해 8월 약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3,180건이 됐거든요. 약 4배 정도 늘었고 문제는 지금 이번 9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지금 미분양 통계치를 발표를 했는데 5,530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 75% 정도 한 달 만에 예. 무려 75% 정도가 급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경기도 양주 안성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까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예. 파란색이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파란색을 보면 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빨간색으로 양주와 안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좀 양호한 편인데 예. 거의 없다가 그래도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해서 지금 61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분양시장이 전혀 다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때는 선당 후곰이라고 해서 일단 당첨되고 보자. 그렇죠. 네. 이런 미분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일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분양을 받으면 네. 이게 일반 아파트 가격으로 같이 이제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싸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싸니까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이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는데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고 보자. 입지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근데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지금 비싸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청약을 아예 안 넣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양 사태가 예. 이어지고 이미 분양을 받은 그 원 분양자들은 네. 심지어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예, 맞습니다. 붙여가면서.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좀 미분양이 빨리 시작됐던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겼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그 정도 싼 그렇죠. 가격에 판단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3천만 원 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고 한 네. 2, 3년 전에 분양을 받은 분들은 네. 이제 입주를 하려는 그런 네, 네. 시기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또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네. 강남의 뭐 반포 네, 거기 한 반포 아파트의 도시업, 경우에는 예. 그 좀 유명한 네, 아파트잖아요. 네, 신축 네, 아파트. 네. 입주율이 10%도 넘지 못한다. 어떻게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발생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다른 현장과 다른 측면이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가 평당 8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격으로 15억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5억을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네. 이제 그 집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기존 집을 팔아서 이제 잔금을 그렇죠. 치러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서울에 거래 절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를 맞춰서라도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지금 입주자를 그렇죠. 빌려서? 네. 전세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도 지금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데 그걸 부담 못한다라는 네, 얘기죠.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데 구해지더라도 전세가가 낮아져서 네. 잔금을 내 돈으로 마련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고가 생기는 거죠.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없던 현상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네. 결국 이게 또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그 다음 수순은 네. 할인 분양 네. 싸게 내놓는 거.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미분양 사태가 난다고 해서 바로 할인하지는 않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악화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 미분양이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럼 건설사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잘 안 팔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러다 뭐 일부 보니까, 건설사들 예. 뭐 부도 이야기 예,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제 우석건설이라고 충남에 있는 이제 그 일부 중견 기업인 거기가 지금 그 부도 위기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던 옛날에 네. 한 2010년에서 11년 이때에
일군 기업들도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미분양이 많으면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의 미분양 사태라든지 또 입주를 못하는 그런 미입주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는 이런 지금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결국 분양이 아닌 일반 시장, 일반 매매 시장에까지 뭔가 좀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걸 예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단순히 분양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 시장까지 파급 효과를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존 집을 싸게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급급매로 팔게 되면 그 아파트가 있던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가도 그 입주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일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분위기를 더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부동산 시장은 누구에게나 냉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 많이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Y 이현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도내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지더니 가격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제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2021년 1순위 청약에서 최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한때 웃돈까지 얹으며 분양권이 거래됐지만 지금은 2, 3천만 원 낮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5천만 원 손해를 보며 분양권을 팔겠다는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제주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신제주권 대단지 아파트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연동 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하반기에는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많이 이제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또는 이제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꺾여버린 거죠. 실제 주택 거래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80여 건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되려 제주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제주에 유입됐던 외지인들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주택을 매입하는 외지인 비율이 최근 5년간 25에서 30% 사이에 맴돌아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진단도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외지인들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주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요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제주시에서만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매수층의 관망세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 부동산 위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원 지역의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 미분양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영희 기자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곳입니다. 원주의 아파트 사업장 두 곳에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만 1,000세대가 넘었습니다. 잇따라 미분양이 생기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2회차에서부터 6회차까지가 유이자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무이자로 아예 바꿨거든요. 조건 변경을 했어요. 춘천의 이 아파트는 총 분양
98세대 가운데 75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자를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줄어들다 올 10월부터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아파트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규제 지역과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의 수요들이 사실은 강원도 쪽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기 침체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7월 청약을 마감한 춘천시 온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예정지입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등 아파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여 세대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새로운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비싸다 보니까 그 대출을도 무리하게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겁나가지고선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 여파가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강원도 내 아파트의 분양 전망 지수는 46.15,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자의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올해 강원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1% 인상됐습니다. 아파트 분양회사들은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인상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 화랑기에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냉각되면서 분양회사들도 분양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계약이 늘어날수록 그 물량들이 뒤로 또 지연되는 케이스들은 많아질 거로 예측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